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해서 AI 혁신의 이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AI 혁신은요,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혁신이지만 최종적인 성과는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험적 가치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AI 혁신은 단순히 우수한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제품에 기능 몇 가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자, 즉 고객의 이 경험을 혁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고객의 경험적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고객이 제품을 사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는가?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획기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고 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이 새로운 만족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들의 습관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종류가 바로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새롭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인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을 하죠. 반면에 이 기능적인 가치를 지나 또 경험적인 가치로 나아갈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행동과 또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혁신 제품이 어느 지점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게 어려워지죠. AI 혁신 제품이 인간에게 어떠한 경험적 가치를 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객이 혁신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치게 되는가. 둘째는 고객이 혁신 제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AI 제품이 어떤 종류의 경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구상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희찬 교수가 신시장을 개척할 때 해당 시장에 있는 고객의 구매 경험 주기를 파악하는 게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구매 경험 주기는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과정에서 고객의 경험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자, 고객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경험을 시작하게 되죠. 제품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됩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서 삶이 증진될 수도 있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가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만족을 느끼게 되고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을 바꾸거나 사용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제품에 대한 사용을 할 만큼 한 다음에는 구매 여정이 이 마무리에 가까워지면서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나의 일상에서 이 혁신 제품을 수용할 것인가? 긍정적이라면 계속 이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하게 됩니다. AI 혁신 제품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제품으로부터 느꼈던 가치와 다른 종류가 되겠죠. AI 혁신이 급진적인 만큼 가치에 대해서 고객이 느끼는 호불호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 제품의 새로운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가치를 계속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요, AI가 제공하는 새로운 사용 방식으로 인해서 생활 습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누미 변기의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 변기죠.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가상비서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변기입니다. 2020년 CES에서 혁신 제품 상을 수상했고요. 사람이 음성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 화장실 조명을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보일러 온수를 더 뜨겁게 하게 해주기도 하죠. 음악을 틀고 내가 원하는 오늘 뉴스 기사를 읽어주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가 제공하는 이 더 중요한 기능은요, 사용자 맞춤화에 있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말로 이런저런 명령을 하는 동안에 이 기기는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종류의 헤드라인 뉴스를 읽어주고요. 사용자가 자주 듣는 뮤직박스를 틀어주고 또 온도와 조명 밝기도 사용자의 선호에 맞춰줍니다. 변기 하나를 들여놓으면 이렇게 화장실 전체가 사용자가 느끼는 가장 좋은 가치에 맞춰서 최적화되기 때문에 이 누미에 커다란 밸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누미를 용변기구로 보지 않고요, 개인화된 엔터테인먼트 기구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I 혁신의 이 경험적 가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하나는요, 사용자의 인지적인 요인입니다. 바로 혁신 제품에 대해서 이 수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갖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기술 수용 이론에서는요, 이 신기술 기반의 제품에 대한 이 심리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서 어떤 요인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제시가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 AI 혁신 제품의 이 수용과 관련된 변수를 추려보면요, 세 가지의 핵심 요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된 유용성이고요. 두 번째는 인지된 용이성, 세 번째는 인지된 유희성입니다. 인지된 유용성은 새로운 혁신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하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신기술이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가치가 기존에 경험한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우수할 때 유용성을 크게 인지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된 유용성이 수용 의도를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고객 응대를 위해서 24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챗봇 도우미를 도입했을 때 이 챗봇을 통해서 고객이 궁금한 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 기대하던 목적을 이루어서 유용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대가 클수록 챗봇 도우미를 사용하는 의도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지된 용이성입니다. 새로운 혁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쉽다고 느껴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혁신 제품을 이용할 때 이 무리하게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주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사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혁신 제품들이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또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제품이지만 정작 이 사용하는데 복잡하고 또 어렵다면 사람들은 이런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혁신 제품의 사용법을 무리 없이 습득할 수 있고 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 이거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가상비서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 음성 쇼핑을 볼까요? 이 경우에 쇼핑을 하는 행위가 가상비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쉽게 느껴져야지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이 쉬울수록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요인은 인지된 유희성입니다. 유희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특별한 목적 의식 없어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행동의 총칭을 말합니다. 인지된 유희성은요, 새로운 혁신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몰입의 경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유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소개될 때 이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이나 또 쾌감이 있어야지 이를 수용하는 동기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유의성이 클 때 신기술 수용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죠. 인간의 동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내재적 동기고요. 또 하나는 외재적 동기입니다. 내재적 동기는 뭔가를 이용하는 그 자체가 목표인 경우입니다.
이용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기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 거죠. 게임을 하게 되면은요, 그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외재적인 동기는요, 그 이용 목표가 이용하는 대상 바깥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특정 성과를 이뤄내거나 또 다른 이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게 될 때 이런 경우에 이 외재적인 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된 유용성이나 인지된 용이성은 AI 혁신을 통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월등히 해결하고 또 일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재적인 동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인지된 유희성은요, 그 자체로 만족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내재적인 동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비서를 통한 음성 쇼핑을 예로 들어보면요, 사려고 하는 이 물건을 음성 쇼핑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구매하려는 그런 목적인 경우는 외재적인 동기죠. 하지만 가상비서로부터 이 추천받은 추천을 받고 또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이 쇼핑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쇼핑을 하는 경우라면 내재적인 동기가 됩니다. 누미의 경우는요,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쁜 아침 시간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세면을 하는 동안에 누미를 통해서 기분 좋은 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헤드라인 뉴스를 즉석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환경이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의미 있는 아침 시간을 보내면서 이 유용성을 인지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미는 양치질을 하면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음악이 나오고 또 뉴스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다루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는 개인화되는 인공지능 기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사용이 점점 편리해집니다. 이러한 점은 이 용이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자, 이와 함께 음성비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주변 환경을 제어하고 또 말을 한 대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방식은 기존의 이 딱딱한 변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유희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용성과 용이성 그리고 유희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이 혁신 제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AI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의 이 화장실에서의 행위 혹은 또 이 습관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격이나 디자인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사용자 경험 속에서 발현되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에 혁신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점이 이 AI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